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경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수그러들었던 한덕수 대행 차출론 단일화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 대행은 46년 만에 대행으로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한 대행을 향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입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이라고 출마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던 홍준표 후보가 한대행과 함께 하겠다고 오늘 오전 밝혔고, 한동훈 후보도 한대행과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단일화를 시사합니다. 여기에 사법기관의 움직임도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두 번째 심리를 열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움직임 한대행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두 분과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한덕수 대행이요,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로 46년 만에 대행 신분으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동안에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행보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시정연설까지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 출마하겠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출마는 할 걸로 당연히 보고요. 예. 오늘 시정연설을 전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예. 하나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얼마 전에 대통령과 권한 대행은 똑같다. 대통령이나 권한 대행이나 권한하는 게 똑같다. 예.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연설은 국민을 향해서 연설하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기들이 그렇죠. 나도 지금 대통령이다. 이런 데 대통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여기에 하나 의미가 있고요.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대통령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정연설은 국민을 상대로. 총리는 못해요. 예. 이런 데 존재감 과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하죠. 왜냐하면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게 야당의 야유 이런 것 때문에 시정연설 안 왔잖아요. 그랬죠. 근데 한덕수 대행은 나는 이게 야당이 이렇게 무례하게 예. 이렇게 보이콧하더라도 떳떳하게 국민을 향해서 한다는 각오로 나가서 어떤 비난 야유 받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 예. 이런 게 차별화 행동. 이 두 가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의미라는 것이 이미 지금은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고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까지도 같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마 4월 29일이 마지막 국무회의거든요. 예. 그다음에 5월 4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그 사이 5월 1일이나 2일 그 사이에 아마 이제 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출마를 기정사실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일단 출마에 대해서는 하는 행동마다마다 따지고 보면은 이미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예. 굳이 분석이 안 들어가더라도 국민들 눈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 행보가 이게 그냥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수행함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대통령직 해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던지는 행보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시정연설을 하긴 했는데 말씀한 대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와도 되는 것인데 시정연설은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대정부 질문 있지 않습니까? 예. 대정부 질문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리가 나오죠. 예. 그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예.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은 대정부 질문 총리 신문을 안 나가겠다 그런 의지잖아요. 근데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나가야 되는데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거는 내가 나가겠다. 나는 곧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차이가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 발언을 그대로 연장성산에 연장선에 얘기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대통령 노름에 빠졌다. 나는 대통령이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저 좀 대통령 하는 이 역할에 대해서 안정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출마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한대행도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그 권력 의지가 예. 아주 이제 그 강하다 이렇게 들었고요. 아마 이제 그 제가 처음에 그 한 저번 주쯤에 부인이 배우자가 예. 상당히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미 그 설득이 끝났다고 합니다. 배우자까지도. 전에 들은 얘기로는 예.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분이 원래 상당히 그 권력 의지가 원래 강한데 문제는 이제 야당이 더 계속 밟아주는 것 같아요. 공격을 밟을수록 이 의지가 더 커집니다. 요즘 이제 예. 그 야당에서 예. 제2의 이완용이다. 이러면서 대통령 노름 중단하라고 계속 공격하고 또 진성준 정책의장은 이제 그 탄핵을 적극하자. 예. 이런 데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야당이 공격할수록 더 이게 그 권력 의지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도 기정사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도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다. 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열화와 같은 이게 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단일화를 이제 뭐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뒤에 할 테니까. 민주당도 반대하는 모습 보셨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한대행에게 좀 비판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선적한 의원의 어려운 과거의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에게 항의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서 소장님, 글쎄요. 네. 국회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시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발언 수위가 조금 상당히 좀 높았거든요, 우 의장이.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해야 될 말을 꼭 해야겠다. 작심 발언한 것이죠. 예.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어떤 탄핵소추 기각을 했으나 표결에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르는 200석이 아니라 151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예. 것은 권한대행의 신분은 총리라고 헌법적으로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총리 역할에 충실하는 게 헌법 질서에 맞지요. 예.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 말이 틀린 거 없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정부 질문에 왜 성실하게 총리로서 참석하지 않죠. 그리고 시정연설로 나서 대통령의 역할을 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것이고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40일 남은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마지막에 주어진 임무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출마를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당위적으로 따졌을 땐 국민들 앞에는 염치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정부, 전 정부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 대통령이었던 파면당한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논의했고 그 대통령은 내란에 대한 어떤 행위, 비상계엄이 불법적이다. 예. 그리고 내란의 행위에 부합하기 때문에 파면한다. 라고 했으면 이인자였던 총리도 거기에 책임에 자유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마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최소한 출마를 하려고 했으면 권한대행에서 이미 당시에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때 그때 사직을 했었어야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정치권에서 판단과 어떤 당원들과 보수층의 지지에 대한 가늠자를 받아보고 나와야 되는데 예. 권한대행으로서 사전선거 운동처럼 할 건 다 누리면서 출마를 한다? 이거는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도 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경선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이틀 전만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출마에 대해서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되실 분인데 사퇴하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 분을 두고 자꾸 논의를 하니까 참 나는 우습다. 말도 안 되는 판으로. 네. 그 기가 막혀서 내가 하는 이야기죠. 네. 그만합시다. 네. 한덕수 대행은 지금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세 전쟁에서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 소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국민의힘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두 후보가 입장을 조금 바꿨어요. 지금 이제 그 4강이 정해졌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그 당심이 50%, 그다음에 민심이 50%입니다. 예. 근데 당원들 중에 압도적인 당원들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이재명 대표하고 게임이 된다. 이게 압도적인 당원들의 의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까지는 김문수 후보만 적극적이었고 2명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놓은 게 쌍수 연합입니다. 쌍수 연합이요? DJP 연합처럼 쌍수, 예. 김문수, 한덕수, 양수, 예. 쌍수 연합이 왜 이제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박수영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예. 이런 분들이 김문수 캠프로 들어왔잖아요. 예. 단일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원하니까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당원들의 그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당심이 50%니까. 예. 따라서 이게 나도 단일화 길은 열려 있다. 이래야만 이게 당원들이 또 지지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안 그러면 이게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입장 변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경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행도 나오려면 언제든지 단일화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한덕수한테 매몰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작은 주제에 좀 매몰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모두 안고 가라는 겁니다. 다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당원들의 요구가 그렇다면 안고 가겠다. 그러면 저희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후보 다 반대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 소장님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표를 의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됐고 2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자 대결인데 따지고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보수층,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 벌어지고 있으나 예. 지금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국민의힘과 무당층에 대한 표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연합정선을 용인하는 후보 쪽에 예. 표를 던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의식한 바람이다. 이게 이제 철저하게 계산된 건데 예. 일단은 2강까지 올라가고 나서 생각하자. 그리고 후보가 되고 나서 생각하자. 말은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과 예. 같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일단은 통과를 해야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봐서는 철저하게 표 계산에 의한 입장 변화 같은 거 같아 보이는데 예. 현실은 안 그럴 거예요. 막상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 중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서 후보가 된다. 한덕수 후보와 연대는 예. 자기중심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입장을 바꿨어요. 일단 2차 컷오프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 그 상황이 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잘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원래부터 이게 공언했어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단판을 짓든지 아니면 이게 여론조사 경선을 할 건데요. 근데 이미 저는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양자 대결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럼 따로 이게 여론조사 경선하지 말고
두 분이 아름답게 단판을 짓자.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테니. 정치적인 단판으로. 예. 예. 그게 더 좋아요. 여론조사 경선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게 수많은 여론조사 몇십 개 나와 있을 거고 대충 알 거예요. 그때쯤 되면. 예. 따라서 이게 그러면서 연합 공동정권 DJP 연합처럼 대통령과 책임 총리나 이렇게 얼마든지 저는 대화로 단판 짓는 게 맞고요. 아마 이제 그러나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예. 이분들에게 그냥 한덕수 대행을 무조건 흡수하려고 할 거예요. 예. 내가 이게 후보는 가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객관적인 여론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그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 한덕수가 높을지 아니면 이게 홍준표 한동훈이가 높을지 근데 높은 사람 보고 포기하고 내를 도와달라 이건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여러 당의 의원들의 압박이 있을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뭐 어떤 경우든 경선하지 말고 예. 단판으로 이게 그 아름답게 그 협상으로 끝내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대선이 40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경선하고 언제 여론조사 경선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그때쯤 되면 대중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양자 대결 수많은 여론조사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게 앞선 사람으로 하는 게 맞죠. 예. 2차 컷오프가 다음 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2명이 이제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으면은 결선을 또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최종의 2명은 누가 될 것이냐도 저희가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누구라고 지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찬탄 후보와 반탄 후보가 한 명씩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반탄, 찬탄 2명씩 들어가느냐 어느 경우의 수가 좀 높다고 보세요? 지금 구성 자체가 4강 구도가 찬탄 반탄 절반씩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확률적으로 봐도 찬탄 반탄의 확률로 2강 구도가 갈 가능성이 높죠. 예, 한 명씩. 그렇죠. 예.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은 좀 희미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을 반대한 쪽만 많이 모였다면 당연히 탄핵 찬성 쪽은 좀 사그러들게 돼 있겠죠. 예. 근데 지금 봐서는 1대1 구도가 찬탄 반탄 중에서 어느 후보가 조금 더 찬탄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고 반탄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냐 그건데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당내 경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3H의 시대다. 3H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2H, 당 밖에 1H. 해서 H가 부각되고 있어서요. 저는 2강 구도가 2H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던 1H와 HH끼리 예. 뭔가 단일화를 하려는 예. H 시대를 열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예. 선생님 왜 이런 웃어요? 말하면 이게 방송이 안 됩니까? 아니 이런 말도 전망이라고 하고 이런 말해도 개인적인 되잖아. 전명으로 예, 하고. 개인적인 전망으로요. 예. 저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으면 예. 그러면 이게 그 반탄이 3명이죠. 그러면 이게 찬탄표를 한동훈 후보 혼자 먹어요. 따라서 이게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으면 한동훈이 결선 가고 그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중에 한 명이 간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 물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 떨어지고 안철수가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안철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그 얼마 안 되는 파이 찬탄표를 또 겹친다? 나눠요. 예. 또 나눠요. 저는 이제 크게 파이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은 탄핵 반대가 70-80%, 찬성이 20-30% 파이를 봅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20-30% 파이를 또 안철수하고 나눠 먹는다. 이러면 이게 둘 다 떨어지고 오히려 큰 파이 70-80%를 김문수, 홍준표가 나눠 가지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제 반대 2명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반탄 후보 2명이 올라갈 김문수, 것이다. 홍준표 2명이 파이가 70-80%고 예.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으면 하나하나. 예. 근데 안철수가 올라온 가장 피해자는 한동훈 후보입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기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전략적 선택하는 거 아니냐, 본선 경쟁력 보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회귀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알기로 근소한 차이로 이변이 일어난 건데요. 예. 아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청이 있었거든요. 무당청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선전한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무당청. 근데 이번에는 당원이 투표가 50%예요. 예. 그리고 역선택은 배제돼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아마 국민의힘의 50%는 또 이게 여론조사 민심 50하고 또 좀 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탄핵 반대가 파이가 훨씬 큰 거예요. 100% 여론조사보다는. 예. 그 경향성이 계속적으로 갈 예. 것이다는 말씀이세요. 여론조사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좀 혼전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월등하게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